네, 반갑습니다. 노태정, 자유통일당 노태정 최고위원입니다. 근데 공산주의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구소련에서 그 기관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련의 기관지 이름이 뭐였냐? 소련 말로 프라바다였습니다. 프라바다. 근데 맨날 거짓말만 해야 되는 그 기관지의 이름, 러시아 이름 프라바다의 뜻이 무엇이냐면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프로파간다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 기관지 이름이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이 말했던 것 중에 유일하게 진실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부정선거를 일삼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또 중국의 노예국가로 만들려는 이 문재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거짓말이 생각나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이 후보 시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통치 기간에 자신을 탄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나가서 대화를 하고 타협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매주마다 광화문 광장에 우리가 모여서 문재인 물러나라 하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곱빼기 보인 적 있습니까? 거짓말인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 황당한 것을 봤습니다. 무엇이냐? 우한 폐렴에 관련된 것인데 우한 폐렴 헤드라인으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경제 성장의 기운으로 우한 폐렴을 물리칩시다. 여러분, 제가 이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날마다 지금 쇠락하고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 우한 폐렴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이 아니라 중국인들을 우선시하고 끊임없이 지금도 수천 명의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재인을 이대로 놔둬선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19세기 말 구한 말 때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분들께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이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한국인으로서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단점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때 한국 사람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물한 개구리라는 표현이 있죠, 한국말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안에서만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국 안에서 뭐 야당과 여당이 싸우고 문재인이 무엇을 하고 뭐 누가 뭐 했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많지, 정작 이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이 땅에서 주변 나라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상황도 동일했습니다. 당시 19세기 일본은 한반도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일제에 통합시키기 위해서 청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러시아와 전쟁을 벌입니다.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부인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고종 물러가라! 대한민국 이 한반도 최초로 입헌 군주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가두 시위를 하다가 최초로 수감됐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할 사실들이 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이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이 봉건제 압제에서 타파되기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된다.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와중에도 목에 칼을 차고서 영한사전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집필되었던 영한사전입니다. 근데 그 사전을 쓰다가
2014년도 러일 전쟁이 발생하자 이승만은 국제정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서 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지금 우리가 고종과 싸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주권이 상실될 수 있겠구나는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사전 편찬을 잠깐 접어두고 쓰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독립정신입니다. 일필휘지로 갈겨 쓴 그 책에서 이승만은 4개월 만에 그 명작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책에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백척간도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일본은 한반도를 통합시키려고 야욕을 품고 있고 청나라는 원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는 그 틈에 나서 한국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그 현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제각기 일에 바빠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정작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될 조정의 대신들은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부귀 영화를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상황에 대해서 통탄함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승만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노라니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도다. 여러분들이 청년 이승만의 고뇌가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구한말의 그 상황을 보면서 이승만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애통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인 광명시민 여러분 모두 이승만의 이 심정을 공유합시다. 이 공사가 되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또 주변에 끊임없이 중국과 여러 나라들이 북한 이런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승만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랑이에게 잡혀도 정신만 차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자유통일당 제가 요즘에 김문수 대표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김문수 대표님 말씀에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나라 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부정적인 뉴스가 가득하지만 정신 차리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다음에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좋은 대한민국을 노래하면서 반드시 다시 기쁨으로써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승만이 1920년도 하와이에 있을 때 그 나라 국제 정체 상황을 보면서 당시에 부상하던 공산주의의 위협을 경고합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승만은 왜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되는지, 왜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제도인지, 왜 인간을 타락시키는 제도인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당시에 전 세계 지식인들 가운데 거의 최초로 공산당의 위협을 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승만이 지적했던 공산주의의 그 당부당은 여전히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망에 썩어 빠진 줄 알았던 그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가 그 망령이 지금도 대한민국 땅에 배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공산주의에서 제대로 된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제대로 된 나라 있습니까? 사회주의를 했던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습니까? 마두로를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망했는지 전 국민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 기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그 나라 전체가 기름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길거리에 가서 개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여성들은 해외로 창녀로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베네수엘라는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시스템이 시작된 다음에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전체 국민의 평균 몸무게가 11kg가 빠졌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마두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 마두로가 집권한 이후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평균 몸무게가 몇 킬로요? 11kg. 다시 몇 킬로? 11kg. 11킬로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다이어트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같이 가면 이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문재인 다이어트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쿠바를 보십시오. 소련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이 여러분들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와 중국 몸을 푸겠다는 문재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이와 같이 실패한 사회주의, 실패한 공산주의를 여전히 이 땅에서 다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문재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앞에 있는 많은 연사분들께서 설명하셨지만 이인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지 말고 행동하고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참을 시절은 지났습니다. 투쟁해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적들과 자유의 적들과 싸울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싸움은 누가 해야 되느냐? 국회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유통일당에 처음 입당하고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 분열하는 것이다. 분열하면 안 된다. 일단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야권의 그 좌파 세력들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의당 아십니까? 심상정. 민중당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황당한 공약을 그냥 막 내지릅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심상정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정의당이 성인이 되는 한국 사람들에게 5천만 원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농담이 아닙니다. 공약입니다. 공약. 정의당이 공약입니다. 20살이 되면, 19살이 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기업을 해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고액 연봉자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정의당에서 말도 안 되는 공약을 치고 나가면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서 비슷하게 또 공약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서 자유한국당이 또 그와 비슷한 공약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87년도에 민주화가 된 이후에 한국 정치는 끊임없이 선거를 거듭할수록 좌클릭, 왼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파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자유시장경제의 가치, 또 우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유재산의 가치, 선택의 자유의 가치, 이와 같은 또 한미동맹, 이와 같은 것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우수 대표님도 많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와 같은 기준을 세워주는 정당이 하나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의 말뚝을 박아주는 정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뚝을 고정시켜 나서 그 누가 집권하더라도 그 어떤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좌클릭하지 못하도록, 좌클릭을 하더라도 절대 인민공화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북한처럼 가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탄생하게 된 것이 자유통일당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당 하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분열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자유한국당의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 거기 안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당직자들과 그리고 보좌관들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사실 그 가운데서는 절대 우파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보좌관들이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한 명이 차지하는 보좌관이 몇 명이냐? 9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회의원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는 보좌관에 의해서 돌아가는 곳입니다. 근데
근데 보좌관들이 그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또 한미동맹과 사유재산권과 선택의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제대로 우파 정당으로 기능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혁명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싸웁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지금 재앙을 경험하면서 그나마 하나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자유의 가치를 이제 깨닫게 되는 많은 자유 시민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경험하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셨습니까? 자유가 소중한지 알게 되셨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피로써 싸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자유의 나무는 때때로 압제자와 그 다음에 애국자의 피로써 물들여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때가 됐을 때 투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식 세대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월 29일부터 시작으로 마지막 이 자유를 위한 여정에 스퍼트를 올리게 됩니다. 지난 6월달부터 시작된 이 자유를 위한 여정에 우리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힘드십니까? 조금만 더 참읍시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여정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를 향한 투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파 진영 200석 이상 의석을 가져와서 문재인을 탄핵시킵시다.